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에드워드 AP1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에드워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미국 친구들과 디아블로4 하면서 놀다가 한국의 연애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미국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느낀 점에 관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크리스, 프론트엔드 개발자, 만 34세, 2살 어린 백인 여자와 결혼한 지 4년차. 나, 주니어 개발자, 만 37세, 현재 베트남 여자와 연애 중. 아시안 마이크, 반 백인, 반 중국인. 아버지가 백인, 어머니가 중국인. 만 37세. 동거만 3번 했고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친구. 블랙 마이크, 흑인 돌싱, 정비소 사장님. 20대에 결혼해서 애가 둘 있는데 와이프랑 성격 차이로 이혼한 지 3년차. 이 친구들과 디스코드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확실히 미국도 한국도 연애와 결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데이팅 앱이나 SNS의 등장으로 인해 정통적인 데이팅 방식보다는 스크린상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상대방을 평가하고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풍조가 생겨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친구들과 대화 중에 나왔던 주제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1번 연애. 어떤 분들은 미국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미국도 물소들을 심프라 부르고 바보 취급하고 격렬하지만 요즘 미국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약아져서 연애하기 전에 재볼 거 다 재보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랑 맞지 않으면 아예 연애를 안 하던가 썸만 타는 풍조인 것 같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고 하려면 꽤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도 20대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하고 한번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30대, 40대부터는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보니 그냥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남자들도 폼퐁남, 스탑널커는 레드필에 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2번 동거. 한국은 아직도 동거를 한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만 미국은 남녀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같이 동거하는 게 아무 거리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 얘기를 나누었던 3명 다 동거 경험이 있고 결혼 전에 배우자와 소비 습관, 생활 패턴, 자잘한 버릇까지 직접 보고 느껴본 후에 같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후에 결혼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깨지고 헤어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 같은 경우는 잘 때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와이프는 춥다고 양말까지 다 신고 꽁꽁 싸매야 잠이 들 수 있다고 해서 둘이 잘 때는 갑방 쓴다고 합니다. 3번 남녀의 경제관념. 미국도 딱 반반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친구들한테 한국은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하니 그게 뭔 개소리냐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냐, 여자들은 일을 안 하냐라고 했습니다. 미국도 골드 디거라고 해서 몸만 가려고 하는 여자들도 많고 하이퍼가미를 꿈꾸는 여성들도 많지만 대부분 결혼할 때 자기 분수에 맞게 서로 돈 몸과 합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주변 지인들 불러서 식사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남 결혼식이 어떻든 별 상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결혼 후에 여자가 집이 있겠다고 하면 바로 쫓아내겠답니다.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버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온라인 쇼핑하고 배달음 시켜 먹고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있다면 바로 이혼 각입니다. 크리스의 아내도 웹 디자이너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집안일도 나눠 합니다. 권리를 취하려면 책임에 따라야죠. 안 그렇습니까? 4번 미친 이혼율. 미국은 이혼율이 정말 미쳤습니다. 요즘은 결혼율이 더 떨어져서 이혼율도 떨어졌지만 미국인들의 결혼은 8년이 고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쯤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제 친구 블랙 마이크 같은 경우는 돈 못 번다고 구박받고 와이프가 애를 냅두고 바람피고 싸우다가 이혼했는데 버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양육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사도 이혼 2번 하면 파산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5번 혼전 계약서, 동거 동반자 관계. 프렌업이라고 해서 결혼 전에 미리 이혼 시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애가 생기면 양육비와 시가급비는 어떻게 할지 미리 작성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모든 걸 확실히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거 동반자 관계, 도메스틱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결혼에 준하는 법적,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혼 시 여자한테 법적으로 유리하다 보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보다는 동거, 동반자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6번 책임감. 한국만큼 남자들한테 책임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세운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사냐라고 대묻더라고요. 미국에선 애가 몇 딸리는 건 와이프가 하자가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 그냥 이혼해버려도 별 상관 안 합니다. 뭐든지 me first, 내가 먼저, 내가 미칠 것 같은데 인데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다른 여자 만나고 살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친구들 말로는 우리 윗세대인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때는 남자의 책임감이 막중했지만 밀리니얼 세대들은 세상이 변하면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으니 책임감이 뭐고 나부터 살고 봐야지가 된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남자들이 점점 결혼을 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유럽보다 덜하지만 남녀가 동거, 동반자 관계로 살다가 애를 낳아도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무런 흠이 되질 않습니다. 한국은 그렇게까지 되기 힘들겠지만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네, 맞죠? 야, 잘 적으셨네요.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는 사이예요. 크리스 그리고 마이크 아는 사이입니까? 이 마이크란 성이 한국으로 치면 김이박이잖아. 미국에 성 많은 게 마이크 존 아니야? 마이크 존 크리스잖아요. 김이박이죠. 미국판 김이박이지. 아, 실제로 친한 친구구나. 미국 김이박이 다 모였네요. 야, 어떻게 보면 크리스만 결혼했네요. 크리스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결혼했고 나머지는 일단 사연자분 우리 에드워드님은 뭐 결혼 준비한 단계고 저 마이크란 친구는 동거만 했고 결혼 안 했고 그리고 저 흑인 친구는 돌싱이고 와, 이 친구가 가장 힘들겠다. 이 친구가 가장 힘들겠네요.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미국도 많이 적어지죠. 야, 미국도 이거 많이 하나만 데이팅 앱. 근데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데이팅 앱으로 나온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없을걸? 그렇지 않나 이게?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 게 위험하죠. 누군지 모르니까. 현실에서 만나도 거짓말 치는 사람이 많은데 앱은 더 심하지. 한국은 앱으로 만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제가 봤을 때 앱을 왜 쓰냐 하면요, 그런 거예요. 앱을 왜 쓰냐 하면 그냥 외로우니까 잠깐 만나고 성형만 채우고 그냥 뭐 사랑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이스터드지 사랑?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관계? 네. 왜냐하면 연애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섹스는 하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서로 이제 통하면 그냥 몇 번 관계 가지고 그냥 사귀지 말고 그냥 외로우니까 적당히 만나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 좀 만나고 괜찮으면 그때가 사귀든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는 그래 나은 게 뭐냐 하면 한국은 왜 이걸 못하냐면요, 한국은 이걸 범죄로 쓰거든요. 묶고 떠블러 가니 미국에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게 범죄가 돼요. 성매매 범죄. 한국 이걸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중에 성범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합의로 만났는데 이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성범죄 강간죄로 신고해가지고 합의금 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악용한단 말이에요. 미국처럼 그냥 우리 만나서 대화 통하고 니도 외롭지 나도 외로워. 그러면 뭐 서로 외로우니까 밤에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좀 자고 관계하다가 뭐 싫으면 만나지 말든가. 이렇게 되면 좋잖아. 근데 미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안 돼. 이게 깔끔하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한국은 좀 부작용이 심해요. 그렇게 뭔가 그냥 쿨하게 끝내고 이게 안 돼. 괜히 만났다가 인생 조질 수 있어 이게. 왜냐하면 데이트에 접근한 여자 중에 멀쩡한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그러니까 약간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합의금 뽑거나 아니면 남자 하나 어떻게 좀 잡아뜨려가지고 인생 구제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예쁜 여자면 굳이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괜찮고 열심히 살면 뭐하러 이걸 하냐 말이야.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멀쩡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아무리 미국에 계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은 이제 그런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 여자들의 이제 일관된 진술을 하면 유죄가 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죠. 성인지 감수성. 진짜. 아니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게 증거 아니야 증거? 증거가 없는데 여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만으로 상대방을 바보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에요. 원래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DNA. 그리고 어떤 그런 폭행 의사가 들어갔냐가 중요한데 여자들이 그냥 작정하고 저 사람이 날 뭐 강제로 했다고 이렇게 빡 떠오게 되면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겁나서 못하는 거야 이게 남자 입장에서. 설령 여자가 좋았다 하더라도. 아니 여자들이 웃긴 게 뭐 외로운 사람 외롭다 남자들이 안 온다고 자기들이 뭐 안 오게 만들었잖아. 자기들이 안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뭔가 문제 있다 생각을 안 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자기들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남자들이 안 오냐? 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양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에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나라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출산율 받아놔도 돼요. 받아놔도 되는 대신에 한번 바닥까지 났을 경우에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겪어봐야 돼요.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았을 경우에. 근데 대한민국은 여자분이 능력이 별로 없어요. 더블로가님 본인도 한국 살아서 알잖아요. 대한민국 여자가 혼자 산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부모의 뒷받침 없이 남자의 원조 자기 가지 능력으로 자기가 일구고 산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1인 빈곤율이 여자가 월등하게 높아요. 1인 가구 빈곤율이. 여자들 이거 몰라요. 어떻게 남자가 책임져 주겠지 어떻게 떠받들어 주겠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꽤 많아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좀 단호해져야 돼요. 내 여자가 아닌 쳐다도 안 보면 안 돼. 내 여자를 하더라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나는 좀 말미에 정말 좀 굉장히 좀 불행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 잘 들으세요. 그냥 사실 연애 안 해도 돼요. 연애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먹고 살 방법은 마련해야 돼. 먹고 살 방법은. 근데 여자가 나이 먹고 결혼 못하고 연애까지 못하고 그 시기가 지나간다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 여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한국 여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오죽하면 와인론이랄까. 와인론 들어봤어요? 여자는 와인이다. 여자는 와인처럼 오래 숙성할수록 가치가 있다. 나이 먹어도 40 먹어도 그만큼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깊은 풍미를 내기 때문에 와인처럼 분명히 더 좋은 짝을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40대는 끝인데 무슨 뭐 와인이야. 아무도 그럴 때 아니 마흔이 아니라 한 35대도 아무도 거들이지 않아요.
한국은. 한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 묻고 떠블러가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여자가 결혼하거든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결혼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노산이 심각해요. 저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노산, 난임, 불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신이 안 돼. 신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관 하긴 한다는데 주사를 놓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기형아 출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형아 출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뭐 자폐나 ADHD, 경계선 지능장애.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뜩이나 태어난 애들도 없는데 그 중에 그 안에서 비중이 기형아 기준이 많은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야외생도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많이 건립한다고 하잖아요. 특수학교 왜 건립하겠어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학교 없어지고 있잖아요. 학교 없어지고 있는 특수학교 왜 건립을 해? 그만큼 많이 태어나니까 없어진 이제 그 사람들만 따로 교육시키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가를 나중에 쓰나미처럼 받는다니까. 그걸 모른다니까 이게. 아 야야스님 어서오세요. 요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자기들이 이제 비정상 행동과 대가를 받는데 내가 얘기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몰빵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냥 여자들 포기하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저 여자들 뭐 얘기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민청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이민청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민청.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들을 이제 쉽게 대한민국 들어와가지고 국제결혼 쉽게 하려고 이민청을 건립하려고 송도에 지금 추진도 하고 있잖아요. 인천 송도에. 왜 만들겠어요? 왜 만들겠어요? 적극적으로 국제결혼 추진해서 그냥 한국 여자들은 저렇게 결혼 하든 안 하든 저렇게 살 내비 두던가 뭐 지들 알아서 하겠지.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임계점이 왔어요. 지금 임계점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출산율 올리기 힘들어. 한국 남녀만 출산율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국제결혼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 지금 외기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남녀 이혼율보다 국제결혼 이혼율이 더 낮아요. 월등하게 낮아. 국제결혼 해도 이혼하긴 하는데 국제결혼 이혼율이 더 낮아요. 월등하게 낮아. 하다못해 뭐 그렇게 도망가는 베트남도 한국 남녀 이혼율보다 거의 반이에요. 반. 누구는 뭐 베트남 결혼하면 도망간다 뭐 이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 남녀에 비하면 세 발이 피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작년 이제 우리나라 혼인 건수 대한민국 남녀 이제 혼인 건수가 19만 건이에요. 19만 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간 적이 없어.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식장 많이 폐업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이혼 커플은 9만 커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혼 건수는 9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19만 맞나?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혼 건수가 얼마 되는지. 혼인 건수가 얼마 되는지. 이혼은 9만 천이 맞거든요. 19만 맞네. 19만 천 맞네. 네. 이혼은 9만 3천 맞네요. 거의 반이야. 심각하죠. 근데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남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여자들이 어떤 그런 이제 좀 그 배우자로서 뭔가 부족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요즘 이혼을 참지 않아요. 이혼의 도장을 빨리 찍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미국도 물소가 있죠. 그렇죠. 재보고 다 재보고 상대방을 파악하고 집중하는 것 같다. 이걸 배워야 돼. 한국도. 한국 남자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국 남자는 외모는 훅 가면 그 다음부터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든 저 여자하고 자보고 싶다. 어떻게든 저 여자하고 스킨십 좀 하고 싶다. 어떻게 저 여자는 키스하고 이게 한국 남자들은 이런만 하면 빼박일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뭔가 혹해버리죠. 호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성이 마비가 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말 걸어서 어떻게 좀 진도 좀 나가보자. 어떻게 술 먹어서 어떻게 좀 같이 좀 지내보자. 집에서 같이 한번 지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맞잖아요, 여러분. 20대 때 특히 이게 클라이막스 되잖아요. 이게 한국의 전세가 취향일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약간 짐승 본능이. 한국 남자는 그게 있어. 뭔가 여자의 어떤 외모로 뭔가
이렇게 매료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 드냐면 이 여자가 뭐 앞가림을 잘하고 뭐 경제관이 이런 거 다 개사치고 이 여자 내 여자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지? 빨리 진도를 빼고 싶다. 빨리 잡고 싶다. 이 생각이 강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였어 20대 때는. 근데 이걸 30대 되면 이제 벗어난단 말이에요. 30대 근데 문제들은 남자 20대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혈기왕성하니까요. 근데 30대 되고 나서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문제예요. 20대 가지고 있다 30대는 풀려야 될 거 아니야. 왜냐? 이제 여자 만나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얼굴이 호쾌가 사귀긴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좀 성격도 그지 같고 돈 수수미도 좀 해픈 사람도 많구나. 앞으로 좀 따져가면서 만나야겠다. 이제 30대 되면 그 변하잖아요. 변해야 된다니까 이게. 미국도 그렇잖아. 20대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를 한번 잡으려고 별짓 다 하지만 30, 40대부터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보니. 예. 동거. 한국도 동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동거 인식이 뭐냐면 여자가 동거를 많이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남자하고 많이 잤다는 거죠. 사실 동거하면 남자 입장에서 땡큐예요. 여자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이 땡큐. 왜냐? 남자 이상에서 데이트할 때 여자한테 가장 문제는 뭔가 관계를 가지고 싶어도 모텔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텔을 누가 냅니까? 남자가 내죠. 항상 장소 소비해야 돼요. 데이트도 돈 내야 돼요. 근데 동거를 하면 그냥 집안에서 있는 거 데이트를 그냥 하루 왼종일 할 수 있어. 돈이 안 들어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 솔직한 말로. 뭐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여자가 뭐 사귀어서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거죠. 일단 한국은 동거한 여자들 인식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동거했다는 거면 일단은 그런 이런저런 남자하고 몸을 섞었다 이런 게 더 강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성지식이나 이제 그런 마인드가 조숙할 것 같다는 느낌? 예, 싸 보일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전에 남자하고 사귀면서 낙태 같은 거 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낙태가 정말 심각하단 말이에요. 낙태가. 사고쳐 애 가졌는데 책임 못 져가지고 임신 중 얘기를 죽이는 그런 낙태 수술 같은 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최강의 낙태 국가잖아 우리나라가. 낙태를 왜 하겠어요? 만약에 결혼하려고 애가 태어났는데 낙태를 하진 않겠지. 결혼을 뭔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애를 덜컥 가져가지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기 서로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좁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산다는 건 서로 안 봐도 비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 살고 보겠다고 애를 죽이는 경우 많은 거죠. 물론 이건 남자도 잘못한 게 맞아. 남자도 피임을 해야지 피임을. 그래서 동거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남자하고 많이 잡으면서 분명히 뭐 사고쳐가 애가 있는데 낙태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피임 교육이 정말 안 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성교육이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야야쌤도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우리나라 성교육은요 옛날 지금이나 굉장히 어설프게 가르칩니다. 무슨 성교육이야 그냥. 차라리 성교육 야동 보는 게 성교육이 더 낫지. 차라리 피임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던가. 진짜 성교육은 뭐냐 하면 차라리 피임 도구 사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던가. 지금 시대대 성관계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차라리 피임 도구나 사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차라리 있잖아요. 차라리 성교육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그런 건 안 알려줍니다. 그런 건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런 건 절대 안 알려준다니까 한국의 성교육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피임이나 어떤 그런 관련 지식이 굉장히 조숙합니다.
조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거 굉장히 후진국이야. 후진국입니다. 아, 에어컨 낙례 경제관념. 결혼할 때 남자가 지불하고 여자가 혼사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친구들한테 한국은 남자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니 그게 뭔 개소리냐. 그런 개소리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묻고 더블로가 잘하시네요. 네, 잘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K 성교육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 성교육은 야동으로 배우잖아. 야동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야동으로. 그렇죠. 아니 뭐 정말 그런 거 피해를 받았으면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걸 역으로 이용하잖아 이게. 음... 부럽네 이런 거 보면. 야, 여자들 일 안 하냐? 일 안 합니다. 아마 미국 남자들이 한국 일하는 여자를 보면 놀랄 거야. 아파트에 가면 전업주부도 엄청 많아요. 말이 전업이지 거의 뭐 신선 노름이야. 어. 여자 전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여자분들 제일 많은 곳이에요. 예, 게으른 분들. 난 여자분들 게으른 게 레이지한 게 전 세계에서 타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전 세계에 부지런한 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전 세계에 가장 부지런한 남자와 가장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가 같이 모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설명은 맞으려나? 남자는 부지런하니까 도로 모아서 집을 사는 거고 여자는 게으른 거 좋아하니까 이제 일 안 하려고 전업주부로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업주부 똑바로 못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로 마통이 터지는 거고. 여자들은 부지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 부지런한 사람 별로 없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 여자들이 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해. 베트남 아가씨도 못 가서 그렇지. 베트남 아가씨들은요, 살림도 하면서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어? 왜 이렇게 여자분들 보면 왜 결혼하면서 일 그만두려고 그래요? 애도 안 가져도 일 그만두려고 하잖아. 여러분 전업주부 할 거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한 말로. 우리 어머니 때나 이제 전업주부를 할 일이 많았지. 지금은 뭐 딱히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육아 이제 애들 이제 아기 때 힘든 건 많은데 애가 크면요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면 그만이거든요. 요즘에 봐봐 뭐 남자들 다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하는 거 남자들 솔직히 더 잘할 자신도 있거든요. 요즘 남자들이 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요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설거지, 빨래, 요리, 분리수거 다 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 그래 그게. 더 잘할 자신도 있잖아. 더 잘할 자신. 요리 더 잘할 자신 있잖아요. 볶음밥 더 잘 만들고 찌개 더 잘 만들 자신 있잖아요. 요즘에 그 한국 여자분들 배달 음식으로 유명하신 분들 좀 있어 이게. 물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리 잘하는 여자도 있고 부지런한 여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자기 분수에 맞게. 그러면 야 이런 말 하면 진짜 부끄럽다. 그럼 한국 여자분 전 세계 가장 자기 분수에 안 맞게 결혼하는 거네? 전 세계에서 소득 동전 지수 가장 낮은 나라예요. 혹시 묻고 떠블러 가니
소득 동전 지수라고 아십니까? 소득 동전 지수. 이 뭐냐 하면 소득 동전은 그러니까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하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전체 부동의 꼴등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 결혼이 아니라 소득이 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대부분이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말은 뭐냐 반만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반만 결혼 얘기하면 남자들 얘기하고 여자들 얘기하고 달라져요. 한국에. 여자들이 뻥을 칩니다. 네, 그래서 한 개빡동 적이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거짓말을 해. 여자들이 막 주변으로 얘기하면서 붕어 형 자꾸 안 좋게 얘기하시네. 여자분들 요즘에 반만 결혼 많이 해. 제 주변에 다 반만 결혼 했어요. 다 뻥입니다. 난 반만 결혼 본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 남자 반 여자만. 자기들이 얘기한 반만은 누가 반만인지 모르겠네. 반만 결혼 별로 없잖아. 솔직히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 통계하고 이제 통계 과학과 기싸움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못 읽어요 이게. 통계, 과학, 논리, 팩트를 다 무시해. 주변 드러나는 궁극의 필살기로. 내 주변은 안 그런데, 내 주변 언니는 안 그런데, 안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말로 모든 어떤 데이터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야, 부럽다. 아니, 그래도 미국이 낫네. 만약 결혼해 여자가 집에 있겠다고 바로 쫓아냅니다. 그럼 지금 다 쫓겨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 들으셨죠?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새벽에 있잖아요. 캐리어 가방 밀고 막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아파트 동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 어? 아파트에서 만약에 나오라고 동탄에서 다 나오겠지. 다 싹 다 나오겠지, 아예.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뭐 전업주 하겠다고? Get out! 하면서 막, You crazy? Get out! 하면서 바로 그냥 그 캐리어 가방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겠지. 야, 부럽다 이런 거 보면. 이혼이 미쳤다고요? 근데 한국보다 미쳤을까? 아니, 한국보다 미쳤을까요? 한국? 미국 이혼이 미쳤다고 하지만 아까 한국 얘기했잖아. 한국은 지금 작년 기준 19만 1000쌍이 결혼하고 9만 3000쌍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통론 때문에. 증가하고 있어요. 이혼율이 아마 미국을 압도할 겁니다. 왜냐 남자들이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바보 같은 행동이 돼버렸거든요. 참고 살 이유가 없었어. 마통론 설거지론 때문에. 왜냐하면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 남자 어떠냐? 미국도 비슷해. 그러니까 미국하고 대한민국 비슷한 게 남자가 참고 살면 바보란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 살면. 우리나라 결혼은요 재산 분할 때문에 남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좋은 일 하겠다는 뭐냐면 여자한테 그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혼이 뭐 지금 뭐 흔해 빠졌는데 까짓 거 뭐 내 주변에 이혼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혼을 왜 못하지? 야 이혼을 해봤자 뭐 이혼을 뭐 늦게 해봤자 어차피 저 사람 어떻게 살아? 빨리 하는 게 낫지. 이혼 같은 거 뭐 지지 끌어봐야 나한테 손해인데 한국은 또 웃기게 뭐냐 하면 이혼 제도가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뭐냐 하면 여자가 이제 유체사예요. 여자가 잘못한 게 있어도 재산 분할을 또 떼어줘야 돼. 그리고 자녀의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권도 미국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자분이 가집니다. 여자가 만약 앞가림 못해도 양육권을 여자가 가져와요. 제 방송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여자가 이제 유치 사유로 이혼했어요. 이거 얘기 되나? 그 제 방송 오시는데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 얘기 되겠죠.
뭘로 이혼했냐 하면, 여러분 좀 빡돌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가 남편 몰래 노래방에서 일하다 걸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 전에 일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일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전에도 일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을 속인 거야, 그동안. 그런 일 했다는 사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이상 이 사람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킥 배우자잖아요. 잘못한 게 맞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혼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남자분께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은 거야. 저 여자한테 데리고 있어봐야 저 여자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저 여자 애 데리고 있어봐야 애 망가진다 세계에서 자녀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가져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분. 여러분, 일반 사람이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잖아요. 그건 일을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한 돈 얼마 썼냐고 하니 6, 7천만 원 썼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한 1년 정도 소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가져왔대, 양육권을. 나중에 오시면 물어볼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양육권이 굉장히 좀, 여자가 좀 앞가림 못하면 남자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데 안 줘. 여자가 막 이게 완강하게 지고 있으면 안 줘요. 여자가 막 이게 이제 잘못해서 이제 이혼을 당해도. 이건 좀 웃기지 않나,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굉장히 뭔가 공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얘기해보니까. 완전 무슨 밸런스는 개나 줘버려네, 완전히. 이럴 거 무슨 혼인이 올리겠다는 거야. 이게 보면 이혼이 높은 게 그런 거예요. 이혼이 높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혼했을 경우 남자한테 가혹한 나라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혼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혼했을 경우 그 데미지가 굉장히 좀 센 나라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혼을 빨리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참고 살아봐야 남자 득될 게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자들도 참지 않잖아요. 왜냐면 남자가 참아봤자 그 참음의 대가가 돈 버는 기계고, 돈 버는 능력 떨어지면 나이 먹어서 황혼이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는 게 바보라는 거죠. 뭐하러 참아. 미국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나라 특징이 남자가 참으면 손해라는 이미지 있기 때문에 빨리 끊는 게 낫다. 한국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 미국은 가정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거 하다 걸리잖아. 그럼 5년, 6년 징역 받는 경우도 덜어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얄짤 없는 나라예요. 가정에 대한 범죄. 양육도 가정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막 애한테 뭐 이렇게 때리다가 막 자녀가 신고하, 그러면 수갑 찹니다. 권총 차고 수갑 바로 채워가지고 깜빵 보내버려, 그냥. 그냥 여러분 뭐 집행유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녀한테 폭력하고 이렇게 가정폭력했다고 깜빵까지 가는 게 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이 그 범죄의 처벌이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런 거 자식 좀 기합 좀 줬다고 막 애가 신고하면 바로 총 들고 바로 있잖아요. 경찰관이 바로 있잖아요. 발로 차고 바로 눕혀가지고 바로 수갑 채우고 바로 법정 가가지고 5년 삽니다, 5년. 그것도 있어. 내가 얼핏 들었는데 엄마가 밥을 안 줬어. 엄마가 이제 집에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밥을 안 챙겨요. 그래서 애가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애가 만약에 부모 역할을 못해, 그럼 신고하는 경우 덜어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모 잡아가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있어. 그래서 밥 잘 안 챙겨주고 이제 신경 안 써준다고 신고해서 잡아갔어요, 진짜 엄마. 진짜 그냥 바로 잡아간다니까, 뭐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징역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부모 역할을 못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엄격한 나라예요. 말도 안 되게 엄격한 나라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잣대를 해버리잖아. 그럼 다 전과자 되는 거야. 전과자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 대한 법률은 정말 한국하고 미국이 차이가 크죠, 이게. 미리 작성하고 결혼서 사가지고 모든 걸 확실히. 그러니까 결혼계약서라고 하죠. 근데 한국은 결혼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이것도 웃기네. 그러니까 결혼했을 경우 뭐 문제 생겼을 거 이런 거 합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혼전계약서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한국도 서로 좀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뭔가 법으로 좀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부적격자는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런 혼전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전계약서 적어도 그냥 종이장이에요, 종이장. 공증도 못 받아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아 뭐해요. 인증도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좀 독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독해져야 된다고. 지금 한국 여자분들 고마운 거 모른다니까? 결혼해서 고맙다.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결혼하면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 나 데리고 살아서 고맙다. 미국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결혼 승낙 받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안 해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해줄 것 같으면서 안 해주고, 해줄 것 같으면 질질 끈다고 하죠. 질질. 어떻게 동거하면 같이 살되 할지 안 할지 이걸로 간 엄청 많이 본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혼인 계약서 들이미면 눈물이 난다고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하잖아. 자랑하잖아요. 그만큼 남자들도 이제 결혼할 때 그냥 뭐 여자 좋다고 막 무조건 데리고서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같이 살때 같이 사랑한 거 맞고 같이 살고는 싶은데 이 결혼 얘기는 아직 없어. 그러면서 질질 끄는 거야, 이게. 한국은 여자분들이 막 결혼하겠다고 막 굉장히 쏘아붙이잖아. 굉장히 쏘아붙이거든. 나이가 들면 굉장히 막 있잖아. 언제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쏘아붙이잖아요. 책임감. 책임감 얘기하니까 할 말이 많네. 한국만큼 남자들한테 책임감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세운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자에 대한 책임감은 없지만 남자에 대한 책임이 월등히 많죠. 책임감 밸런스가 너무 안 맞죠. 여자를 지금 멀쩡하지 않은 경우 왜 그러냐? 책임감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근데 남자들이 멀쩡한 게 왜 그러냐? 책임감 너무 막중하게 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지는 나라도 없을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뼈저리게 교육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한테. 항상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어떤 얘기 들냐. 남자면 지하가림 해야지. 그래야 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먹여 살리지. 맨날 자식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나 여자 책임지고 살겠냐. 이런 얘기 정말 밥 먹듯이 있거든요. 남자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엄살 피우고 가잖아. 야, 니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니 가시나 끼고 어떻게 살겠냐. 그 힘의 알이 없어가지고 니 만약에 불량미 만나가지고 니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스라이팅 많이 해요. 이거 힘의 알이 없는 자식아.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괜찮아. 그래 너희도 좋을 때다. 예쁠 때다. 한창 재밌게 놀고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책임감이라는 걸 여자들한테 교육시킨 적이 본 적이 없어, 이게. 그래서 책임감 없는 여자들은 널려있어요. 여자분들이 이런 말에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이야, 이게. 책임감 있어봐. 그 돈을 모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돈 모은 사람이 없어? 마통 결혼 왜 나와요? 책임감 없으니까. 책임감은 개나 저불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 대출 받은 거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책임 못 지는데 결혼식에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책임감 있을 리가 있을까?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은 제대로 건사도 못 하는데 누굴 책임지려고 그래? 책임감 없는 사람은 사방판에 널려 있습니다. 여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한번 봐봐. 바보라니까. 나 얼마나 사회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없고, 내가 해놓은 거 없잖아. 그럼 책임감 없는 거야. 특히 결혼 시장에서. 근데 책임감 없어 앞으로 못 살아요. 남자를 잘 들어요. 남자도 책임감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장이 있어야 돼. 여자도 책임감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 없는 사람 항상 널려있어요, 여러분. 근데 책임감이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갑자기 결혼한다고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뚝딱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즘 보면 뭔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해줘 마인드 왜 생겨요? 아니, 지금 한국 여자분들한테 해줘 마인드가 왜 생기냐고. 아니,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할 일 스스로 겪어보고 이겨나고 극복해본 경험이나 교육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누가 해주겠지. 내가 안 해도 남자가 대신하겠지. 내가 안 사줘도 남친이 사주겠지. 그게 해줘 마인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자들이 그 아몰랑 마인드가 본인 인생은 좀먹는다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지금 여자분들, 한국 여자분들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 국가에서 책임지겠지. 아니면 남자가 책임지거나 남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국가에서 봐주겠지 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봐줍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여자가 나이 먹으면 사실상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거의 제로죠, 제로. 사실상. 제로에 수집하는 사람을 그 사람 뭐 나올 게 있어가지고 도와준다는 겁니까? 그거 다 도와주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재정이 빵빵한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뭔가 상식이라고는 결여되어 있는 생각을 해. 아니, 솔직한 말로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지. 우리 지금 패폭을 하자면 여자 입장에서 가인력이 없고 결혼을 못한 여자는 사실상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사람이 늘어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1인 가구 늘어나고 이제 결혼 못한 남자나 여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특히 여자 이성이 늘어난다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나라의 국력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입만 늘어나는 거예요. 입만 늘어나. 그래서 이거 대가를 받을 거란 말이야, 이게. 난 이게 무섭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은 없는데 나이만 먹어요. 하는 건 없어. 왜 나이 먹어서 가진 게 없을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뭔가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거나 하지 않겠죠. 소비로 막 그렇게 막 지르고 하지 않겠죠. 뭔가 뒤가 없다니까, 뒤가.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문화처럼. 그게 뭔가 잘 사는 한국의 여자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꾸 인스타그램과 이제 미디어에서 그렇게 하라고 뭔가 자꾸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꾸 낚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보다 더 심각해,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래서 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해. 책임감을 뭔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책임감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책임을 대신할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설거지나 풍토는 그래. 책임감 없는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책임감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게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진짜 커요. 이 쓰나미 같은 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중에 돌려받을 게 너무 큽니다. 이게 적당한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그런 거 동조한 적 없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썩인 교육 똑같이 취급받는다니까, 여자분들.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트리거가 돼버립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여자분 취업이 더 힘들어져. 나중에 후손 세대들이 있죠. 지금 10대 분들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남자를 원망했어요? 이렇게 여자들 취업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그 위에 세대 있죠.
82년생 세대. 그 세대 두고도 까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두고도 까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혜택은 다 보고, 사치는 사치대로 부리고, 책임감대로 없고, 온갖 비정상 있는 건 다 해버리고, 그래놓고, 그, 짐덩어리를 후선 안 떠 넣는 게 버렸어. 거기다 우리나라 지금, 그, 여성 진병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성 진병제 얘기가 장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방 인력이 뻥뻥 뚫리고 있거든. 출생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4급으로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 현역으로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지향 있잖아요. 팔다리 다 있으면 다 어떻게든 군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원래 같으면 공익으로 빠져야 되는 사람들이 현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요. 국방 인력이. 그러면 여성 징병제가 진짜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성 징병제 하면 과연 여성 징병제를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 그 친구들은 여성 징병제를 만들게 해준 그 원인 누가 돌릴까요? 남자 돌릴까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사단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 윗세대입니다. 윗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세대가 되는 거야. 최악의 세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일본에 막혀있는 것보다 스케일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일본에 막혀있는 세대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그 사자성어 중에 사필귀정 물부필만. 세상에 아무리 비정상으로 가도 결국엔 정으로 오게 돼 있어. 돌고 돌아가지고. 일본도 그랬잖아. 다른 나라도 그랬고.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비정상하고 비정상이란 말이야. 이 비정상이 얼마나 갈까? 영원히 갈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 물급필바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가 올랐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분기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아마 영영 고통받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히 누린 건 한 10년 남짓이지만 그 대가는 40년 50년 가는 거야 이게. 진짜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다른 나라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까발려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물고 떠블러 가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확률자 멀쩡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 다 전파되고 있어요. 국제 결혼하는 여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여자들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랑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간은 여자들 편이 아닙니다. 아셔야 되는 게 진짜로.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뭐 한국 남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한국 남자만한 남 사람이 없어. 없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본인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좋게 평가한 나라가 있을 것 같아?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특히 한류 드라마가 이제 가면서 한국 여자들 이미지는 안 좋아지고 남자들 이미지 좋아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요즘에 K 드라마가 이제 다른 데도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인기 많잖아요. 인기 많은데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저러면 우리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데 야 한국 남자 정말 착하네 저런 걸 받아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한국 남자가 저 말도 안 되는 거 받아준단 말이야. 한국에서는 저런 걸 막 드라마에 나와도 여자들이 막 일반화시키고 막 받아들이잖아. 근데 외국에서 저런 문화가 없거든. 특히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베트남은 모계 문화라 가지고 여자가 일하고 먹이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잖아. 와 이렇게 여자가 형편없어도 남자가 데리고 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K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잖아 스토리가.
그래서 이 비정상에 대한 나중에 어떤 그런 책임과 대가를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꿀 빠는 거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국제결혼 시장은 점점 커집니다. 좀 안타까워요. 뭔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예상 가거든요. 예상 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나온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봐야 되지 못하고 지금 한국 여자분들 보면 댓글도 보더라도 그렇잖아. 이거를 뭔가 이성적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봐야 돼. 감정적으로. 감정을 섞어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봐야 돼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 뭐냐면 이거를 부정한다는 얘기죠. 부정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부정하시던가. 부정하실 거면 이 얘기를 왜 들어? 지금 뭔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논리 같은 것들을 기분으로 봐야 돼. 기분이 나쁘면 안 받아들여. 맞는 말이라도 기분 나쁘고 불쾌하잖아요. 그럼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욕으로 받아들여. 욕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시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안 좋아집니다. 한국 남녀의 이제 혼인율은 점점 감소할 거예요. 얼마나 감소할까 앞으로. 그때 가서도 이렇게 뭔가 배짱을 튕길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도 걸스 캔드 애니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 미국도 사실 남자들 굉장히 빡시고 어려운 게 맞는데 그래도 한국보단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보단 굉장히 낫네요.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남자한테 책임감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어깨가 가볍다는, 여자를 사귀든 뭐 차이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이게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자유롭자는 거.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네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네. 딴 나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예. 미국은 양반이네요. 양반입니다. 예.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이야기를 좀 전해주신 에드워드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